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로 첫인사 올립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소망이 담긴 시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깨비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또 두 번째 연에서는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라고 노래합니다. 행복한 문학, 잠 못 드는 이들에게는 편지가 되기 위해 또 살면서 생긴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변함없이 매주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김은자입니다. 이 시간은 문학으로 편지를 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이 이렇다고, 삶이 이렇듯 슬프고 외롭다고, 삶이 이렇듯 환하고 따뜻하다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잘 다독거리다 보면 한층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 되지 말고 세상이 비록 춥고 어둡고 어지럽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려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 왔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장르의 문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죠. 조금 편한 문학은 아무래도 수필이죠. 수필이라는 장르가요, 체험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잔잔하게 공감하게 해주고요, 이해해주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설은 조금 분량이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장르이기도 해서 주로 이 시간에는 수필과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세 편의 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렵게 따먹은 열매가 맛있는 법입니다. 시가 좀 어렵더라도 음미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큰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시는요, 기형도 시인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빈집이라는 시입니다.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롱아일랜드 파밍데일에 거주하시는 제인한 씨가 하겠습니다.
빈집.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기영도 시인은 1980년대 우리나라 시단을 이끈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대중적으로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서 많이 사랑받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도 한데요. 기영도의 시들은 이 다양한 해석이 여지를 남기는 좀 쉽지 않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는 사랑의 상실을 비교적 좀 평이하고 감상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대중적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대시를 기영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할 정도로 한국 시문학에 큰 파급력을 준 시인이 바로 기영도 시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영도 본인은요, 자신의 시집을 보지 못하고 30대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시 빈집 이 시는요, 기영도 시인의 첫 시집이자 마지막 유고 시집이기도 한 입속의 검은 잎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다 그렇죠. 마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더없이 풍성해지지만 이별을 하거나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쓸쓸하고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런 사랑의 상실, 그런 상황을 빈집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따뜻하고 풍성하죠. 사람이 없는 빈집은 공허하고 스산하고 참 쓸쓸합니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라는 식귀. 참 짧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때를 짧았던 밤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데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어서 작별을 고하는 대상이 겨울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뭐 그것들입니다. 사랑, 맞아요. 겨울 안개 같죠. 뜨거우면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방황, 또 촛불, 쉽게 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또 흰 종이, 참 우리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흰 종이에요. 상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또 눈물, 사랑과 눈물은 시에서는 같은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눈물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 때문에 의미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불안한 것, 그것이 다 인간들의 사랑의 속성인데요.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결국 사랑을 잃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거죠. 깊은 상실감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사랑의 그 모든 것들, 위태롭고 불안하고 흰종이 같고 눈물 같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열망일 수 있습니다.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작별을 고하면서 떠내보내는 모습이 정말 작게 식어버린 쓸쓸한 빈집 같습니다. 외롭고 허망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 빈집에 갇히는 행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갈수록 쓸쓸하고 외로워진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시를 쓴 기영도 시인은요, 1960년 경기도 연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에 문학동아리인 연세문학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죠. 대학교 4학년 때 1984년 10월에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1989년 3월 7일 새벽 4시 서울시 종로구 파고다 극장에서 소주 한 병을 든 채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는데요. 당시 만 28살이었어요. 생일을 엿새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입속의 검은 잎, 데뷔 이후의 첫 시집이자 유고작으로 남아있습니다. 독특한 색채의 시를 많이 쓴 시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둡고 좀 우울한 분위기의 시가 대부분인데요. 당시의 정치적 색채가 짙은 그 민중시, 노동시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세계를 오롯이 구축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7, 8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가난과 고통을 글에 녹여내면서 따뜻함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참 마음을 잔잔하고 따뜻하게 우리의 어깨를 안아주는 것 같은 시입니다. 이 시도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입니다. 낭송은 불작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천사라 씨가 해주겠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리워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의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감성이 가득 담긴 이 김용택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요,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겨울에 읽으면 참 좋은 시 같아요. 김용택 시인의 시는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도 이 감성으로 스며드는 시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참 많죠.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와,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이 평이한 어투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죠. 그 그리움, 황홀함, 연모의 정. 달이 떴다고 달이 떴나 보네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농밀한 사랑의 언어들, 시적 감동감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행복감이 가득 느껴지죠. 뭐 큰일이 있어야 전화할 일이 있겠나요? 달이 환하게 떠서 당신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말보다 더 친근하고 더 따뜻하고 더 시적인 말이 있겠나요? 김용택 시인은 지난해 우리 행복한 문학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참 소박하고 따뜻한 인품의 시인입니다.
1948년 전북 임실군 진매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순창 제1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약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2008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시집으로는 섬진강, 꽃산 가는 길,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등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윤동주 문학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편의 시를 소개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모두 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들입니다. 마지막 한 편은요,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인데요. 낭송은 뉴저지 AWCA 시창작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이경순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시기가 감동을 주네요. 이 시의 핵심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울음이 어떤 성격을 지닌 걸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갈대의 온몸을 흔드는 것이 바람도 달빛도 아니고 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의 근원이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말이겠죠. 나 자신으로 인해서 갈대는 흔들리고 있다는 말. 참, 울음은 사회적 갈등의 소산이라기보다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문제가 남이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라는 식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내준 시입니다. 삶의 근원적 슬픔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의 문제이고 불량이다 라는 말인데요. 감상적 어조를 통해서 인간의 내재적인 삶의 인식을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놀라운 건요, 갈대는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까맣게 몰랐다는 말은 과거에 그랬다는 뜻이고 지금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이 삶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라는 존재론적 각성이 느껴지죠. 갈대의 흔들림은 사람마다 우리 존재의 모습이다. 그 흔들림은 바람이나 달빛이 아닌 속으로 울고 있는 조용한 울음에서 이유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요. 세상이 아니라요. 인간 내면에 깃들어져 있는 삶의 근원적인 외로운 뿌리.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의 분량을 각자 타고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숙명적으로 마련된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런 울음에서 우리 존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국 갈대의 외면적인 형상인 흔들림은 내면의 울음이 원인이고 바로 이 울음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시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음을 삶의 본질의 하나로 노래하시죠. 이 시를 쓴 신경림 시인은요,
1935년 충북 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1960년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56년에 문학예술에 오늘 소개한 이 시, 갈대 등이 추천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의 대표시는 많이 있지만요. 농모라는 시가 아주 예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으로는 농모, 세제, 남한강, 가난한 사랑의 노래, 쓰러진 자의 꿈 등이 있고요. 만해문학상, 한국문화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편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이 느끼시고 행복하셨는지요? 문학 뉴스 한 꼭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한국 문학 분야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2024년 한국 문학의 얼굴들이라고 해서 그 작가들을 투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투표에서 김혜란 소설가와 이병률 시인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설과 한국 시를 대상으로 한 해를 대표하는 소설과 시집을 독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정하는 기획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5번째 진행되어 왔는데요. 좀 일가견이 있는 행사예요. 그중에 한국 시 분야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에 이병률 시인이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이병률 시인은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라는 시집은 그의 7번째 시집인데요. 2024년 한국시 신간 베스트 1위가 됐던 도서로 선정됐던 작품집이기도 합니다. 이병률 작가는 오늘 아침에는 꽝꽝 언 호수에 얼음을 켜고 그 안으로 물통을 넣어 물기를 길어 올리는 사람을 봤다. 저 역시 물통 가득 넘치게 받은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익혀야겠다. 잘 끓여서 담아야 되겠다. 시를 쓰게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투표 2, 3위로는요. 한강의 시인 있고요. 나태주 시인의 버킷리스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에 한국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지난해였습니다. 김혜란, 정유정, 이병률, 안희연, 한국 문학에서 독자가 꾸준히 지지를 보냈던 작가들인데요. 오랜만에 신작을 올해도 발표한다고 하네요. 한국 문학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를 맞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한국 문학의 목소리는 국내외 다양한 독자들에게 더 넓게 풍성하게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이 됐나요? 행복한 시간이셨는지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새들도 어디에 깃드는지 새 한 마리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문학이 있어서 따뜻하고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에 산다면